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최근에 토트넘의 다음 키퍼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골키퍼로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티모 베르너, 제임스 매디슨, 아니면 손흥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진짜 토트넘 지금 골키퍼 없는 게 위기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면 토트넘이 롱볼을 전혀 안 쓰는 골키퍼의 빌드업에 특화된 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나 아니면 카리오, 본인은 아니더라도 우이가 또 비카리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토트넘의 뒷문은 과연 안전할 수 있을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비카리 다쳐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일반 선수들, 필드 선수들이 골키퍼 장갑을 끼고 있는 사진들을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이 선수들 혹시 골키퍼 가능하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프레이저 포스터 키퍼 우리가 좀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뭔가 믿어주기엔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고 계실 텐데, 여하튼 로마노 기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프리 에이전트 자유계약으로 데려올 수 있는 키퍼를 1월에 데려오는 것만 이제 거부한 거지, 실제로 이제 골키퍼를 데려올 확률은 있다. 제가 이제 본 인터뷰를 좀 다 읽어보고 들어보니까 지금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새로운 골키퍼를 데려올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로마노가 프리 에이전트를 데려올 생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프리 에이전트가 아니면 또 데려올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의 약간의 말장난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를 쭉 살펴보면 그런 느낌의 인터뷰가 아니었습니다.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 회복에 걸리냐,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봤을 때 몇 주가 아니라 몇 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술까지 한 상태고, 이게 수술 회복에 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리고 비칼이 또 토트넘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었는데 언제까지 돌아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막 부담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뭔가 좀 회복하는 스테이지에 들어오면 그때쯤엔 좀 명료하게 언제쯤 돌아올 것 같다 라고 예상 시기를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이제 프레이저 포스터 키퍼가 지금 1군으로 올라와도 되는 거냐, 자신 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미 카라바오 컵에서도 뛰었고 몇몇 유로파 경기에서도 뛰었고 그가 우리 스쿼드에 있는 이유가 있다, 그는 준비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토트넘은 프레이저 포스터 키퍼를 쓸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 데이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질문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데스티니 우도이 이야기가 나왔고,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골키퍼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프리 에이전트로 골키퍼 안 내려올 건가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우리가 스쿼드가 있는 이유가 있지 않냐. 우리가 지금 프리 에이전트를 데려오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프레이저 포스터가 유로파에 없었더라면, 그러면 진짜 그 힘든 상황일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브랜던 오스틴 키퍼가, 알피 이런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만 있었으면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프레이저 포스터가 있고, 그를 이제 오랫동안 알아왔고, 그가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뛸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프리 에이전트로 데려오냐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구를 데려오든 간에 토트넘 시스템에 적응하기 쉽지 않을 거다. 프레이저 포스터는 지속적으로 우리랑 같이 훈련도 해왔고 괜찮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 또 조 하트 키퍼가 예전에 이제 셀틱에서 포스테코글루를 만나가지고 또 함께 했던 인연이 있었던 조 하트 키퍼가 프레이저 포스터 키퍼에게 뭔가 좀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제 발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을 끌어올렸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게 뭐 나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뒤쪽에서 뭔가 공을 돌리기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골키퍼들이 말디니 혹은 플라티니, 럼 뭔가 공을 굉장히 잘 다루는 그런 선수여야 되는 게 아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할수록 더 낫다. 내가 플레이어들에게 골키퍼한테 패스하지 마라. 쟤네들은 장갑 끼고 있는데 쟤네들 키퍼가 너희들이 필드 선수다 하면서 애초에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하지 말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주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키퍼들에게 굉장히 간단한 해결책을 주고 싶다. 그들이 뭐 발밑이 좋다 이런 것들을 다 떠나가지고 그냥 간단한 패스만 잘할 줄 알면 된다. 맨날 하던 그 간단한 패스. 그러니까 그냥 마인드셋이 중요한 거지. 실제로 뭐 공을 엄청 잘 다루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위험한 것들을 하지 않게끔 그렇다고 뭐 장거리 포를 막 쏘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길게 찰 때 골키퍼들이 더 힘들다. 짧은 패스만 좀 잘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지. 또 이제 뭐 조 하트. 이제 발을 잘 못 쓴다고 펩과 돌라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이제 과리올라 감독은 조하트에게 자신이 원하는 어떤 지시사항들을 줬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다. 나는 뭐 게임을 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볼에 대한 어떤 통제를 빨리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킥을 하면은 약간 운 같죠. 롱볼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떨어질 수도 있고 세컨볼이 아니면 이제 우리 선수들에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점유를 잃어버리느니 뒤에서 그냥 차근차근 쌓아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도입부에 그런 표를 보여드렸지만 약간 확대해 볼까요? 가장 롱볼을 많이 쓰고 있는 팀은 아스날입니다. 78% 압도적이죠. 그 뒤에 이제 에버튼, 노팅검 뭐 이런 팀들이 따라오고 있지만 압도적으로 큰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압도적으로 적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팀이 바로 토트넘입니다. 0% 골킥이 왔을 때 롱볼을 아예 안 쓴다는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인상적인데 사실은 그 프레이저 포스터 키퍼에 대해서 토트넘 팬들이 우려하거나 기자들이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프레이저 포스터는 카리오 발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뭐 골키퍼한테 패스를 안 하면 된다라고 그 이야기하지만 다음 경기에 과연 패스가 없을까요? 로마와의 경기에 토트넘이 무한테 100패스하는 장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프레이저 포스터가 당황해가지고 이제 차버리는 장면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사이드라인으로 차버려가지고 상대방에게 점유 넘어가거나 이런 장면이 무조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프레이저 포스터 키퍼에 대해서 뭐 바꿀 생각이 없다. 게다가 이제 아스날이 롱볼을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지컬 플레이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심지어 그 한 달 전에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우리 사실 농구팀 아니냐? 아니 아스날 왔는데 야 이거 아스날 선수들은 왜 이렇게 다 키가 큰 거야? 아스날이 실제로 그 중원에서의 어떤 볼의 점유를 늘리고 공중볼에 대한 어떤 점유를 늘리기 위해서 아르테타 감독이 키가 큰 선수들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술 사고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아스날은 롱볼을 착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중에 떴을 때 무조건 이제 승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 경합해가지고 이겨낸 다음에 거기서부터 간다. 이게 이제 아스날의 전략인 건데 토트넘은 전혀 다른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하튼 골키퍼에 대해서 걱정할 만한 이유가 토트넘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최대한 별일 아닌 것처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뭔가 손사래를 치긴 했지만 말이죠. 비칼이 대해서 그리울 것이다 라고 데스티니 우도이 이야기가 했습니다. 그가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비칼에 대한 질문이었고 마지막 질문도
골키퍼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 살펴보면 카리오 부상으로 잃는 게 얼마나 좀 실망스러운가. 아, 진짜 실망스러운 일이기는 하다. 그가 이제 부상당했지만 열심히 뛰면서 뭔가 굉장히 엄청난 성품을 보여주긴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항상 두 번째 시즌에 우승하는데 약간 압박이 있냐. 우리도 다 이기고 싶고 우승하고 싶다. 뭐 이렇게 일단 우이가 이야기를 했고,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뭐가 좀 다르냐고 했을 때 일단 감독을 더 잘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이 스타일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해가 지금 좀 뒷받침해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또 골키퍼가 바뀌면 그러면 이제 얼마나 그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냐. 근데 이제 우동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프레이저 포스터 혹은 브랜던 오스틴 키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왜냐면 우리의 시스템을 잘 알고 맨날 우리랑 훈련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수비하고 공격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다. 그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돌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켜봐야겠다. 프레이저 포스터가 일단 선방 능력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지난 몇 경기에 좀 보였습니다만 발밑이 확실히 좀 불편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손흥민 선수를 골키퍼로 쓸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 손흥민 선수와 워낙 또 브랜던 오스틴 키퍼가 아니 레저 포스터 키퍼가 워낙 또 친하죠. 둘이 생활할 때 항상 또 같이 있거나 밥 먹을 때 또 프레이저 포스터 키퍼 옆에서 손흥민 선수가 밥을 먹고 야 오늘도 또 그거 먹냐 이렇게 또 프레이저 포스터가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도 영상에 잡히고 했었는데 이 두 선수가 굉장히 또 좋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필드 위에서는 또 어떤 조합으로 나타날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게 합니다. 또 항상 손흥민 선수가 뭔가 힘들어하는 장면이나 뭐 벤치에 있을 때나 이러면 또 옆에 또 프레이저 포스터 키퍼가 옆에서 또 다독여주고 이런 장면들이 또 있었거든요. 멘탈적으로 또 굉장히 뒤에서 좀 잘 도닥여주는 그런 키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발밑에 대한 부분이 과연 어떻게 개선이 될지 그리고 토트넘이 실제로 뒤로 볼을 돌리는 것들을 좀 줄여서 골키퍼의 어떤 패스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카리 부재 그리고 프레이저 포스터 키퍼가 이제 다시 주전으로 나서게 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 골키퍼 영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고 정확한 외신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